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만들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정덕 원내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만큼 잘 계획되고 국민을 위해 잘 쓰여져야 합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지금 2025년 예산은 무엇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민생 안정, 서민 살리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은 한마디로 민생 외면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역대급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2025년 예산안 총지출 명목 증가율은 3.2%입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재량 지출 증가율 0.8%에 불과합니다.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의 의무 지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예산이 가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은 왜 발생했습니까? 부자 감세가 핵심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상속세도 손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정 준칙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긴축 재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 기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법인세 완화 안 됩니다. 부자 감세 철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3대 예산 삭감, 5대 예산 증액 방향을 정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예산, 기후악당 예산, 뉴라이트 예산, 3대 예산을 삭감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농민, 기후, 환경, 민생복지, 역사 바로 세우기 5대 의제의 예산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종호 원내대표님과 전정덕 원내부대표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677조 4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보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긴축 재정의 재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년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 예산 증가율 3.2%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증가율입니다. 20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2.1%를 고려했을 때 실질 증가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서민지갑이 닫힌 지 오래입니다. 경제위기에 직격타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나라의 국간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국간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긴축 재정의 재정 기조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작년에 56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세수 결손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 5년간 모두 19조 5천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민정상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천 원이지만 고소득층은 20조 원으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수 부족을 처리한 부자 감세에 이어 재정 준칙을 주문처럼 내며 긴축 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책임을 지자체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자연 증가분만 억지로 반영한
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토록 재정 준칙을 지키고 싶다면 감세를 중단하고 고소득층에 정세해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와 기후 위기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윤석열, 김건희 예산, 기후 악당 예산, 뉴라이트 예산, 3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예산,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예산과 경호처 운영 예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특수활동비가 된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불투명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원전 확대, 신공항 건설, 화석연료 보조금, 유전개발 모두 기후악당 예산입니다. 원전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액된 원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전개발 사업, 환경 파괴와 재정 파탄만 불러온 신공항 건설 예산, 재생에너지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도 삭감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보훈부는 갑자기 9월에 제2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예산을 245억 원 편성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하기 위한 기념관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절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 유족회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체 길들이기식 예산 편성, 편가르기식 예산 편성도 반대합니다. 셋째,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신보당은 민생위기, 기후위기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나서겠습니다. 노동, 농민, 기후환경, 민생복지, 역사 바로 세우기에 5대 의제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생산비 폭등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겠습니다. 수학김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배멸구가 창궐했고 가축들의 고온에 폐사되었습니다. 찔끔 증액, 생색내기 증액은 안 됩니다. 쌀 공정가격 26만 원을 보장하고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또한 대폭 늘리겠습니다.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으로 농민과 농업을 살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곧 경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에 대응하기는커녕 기후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 예산을 2022년 1.5조 원에서 25년 0.6조 원으로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민생복지도 지켜내겠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새출발 기금이 대폭 증액되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새출발 기금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상병수당 확대 공약은 오간데 없고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돌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두 다 돌려놓겠습니다. 저상버스 등의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권 또한 보장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광복회,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예산은 줄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맞선 예산 또한 돌려놓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만큼은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